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람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한쪽에선 버려지는 동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만 한해 수백억 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배변 처리, 또 개 물림 사고 구조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시사 다큐멘터리 더 보다에서 이 문제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조정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 취재 잘 했는데 네. 요즘 이제 공원이나 대형마트 가 보면은 개 이렇게 데리고 나온 분들 많잖아요.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진짜 1,500만 명.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산치겠죠? 네, 맞습니다. 뭐 국민 한 3, 4명 중 1명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운다 뭐 이런 셈인데요. 이 농식품부가 지난해 한 국민의 한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진짜 뭐 말 그대로 개 데리고 산책하시거나 나오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을 엄청 텐데 많아요. 이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17% 수준,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예. 지난해 이제 28.2%로 30% 가까이 됐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이제 급변하는 한국 분위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뉴욕타임스가 뭐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한국, 반려견에서 동반자를 찾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도 굉장히 크게 냈었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한국 분위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 네. 반려견에서 동반자 찾다. 이건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네. 한국 약간 아마, 가슴이 네. 덜컹합니다.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네네. 혼자 사는 가구도 늘어나고. 네. 자, 반려견이라 하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히는데 최근에 정말 아들 딸처럼 키우는 분들 많아요. 네. 강아지 유치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유치원이면 교육을 받는다는 뜻일 텐데 네. 거기서 강아지가 어떤 걸 배웁니까? 뭐 이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어린이 유치원처럼 뭔가를 가르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사회성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산책할 때라던가 어쨌든 반려견이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산책을 한다던가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던가 뭐 케이지에서 쉬는 법 이런 사회성 교육을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제 어떤 매너를 익혀야 되는지를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또 어린이 유치원과 또 뭐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등원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오전 뭐 등원 있고 네. 저기 퇴원이라 그러나요? 하원이라 하원, 그러나요? 네. 예, 있고. 그래서 예. 한 오전 뭐 9시 10시에 등원을 시켜서 5시까지 뭐 강아지를 맡아주고 있고 와, 이거 네. 한국말로 빡세다 그러나요? 스파르타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 셔틀 같은 것도 운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 뭐 학원 셔틀처럼 예. 그래서 펫 셔틀이 이제 뭐 강아지를 그 집 앞이나 아니 집 안에서 데려다가 예. 이제 보호자들이 있는 곳까지 뭐 다시 강아지를 어린이 다시 이제 하원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가격만 해도 사실 뭐 좀 비싼 곳은 100만 원, 좀 큰 개는 한 20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혼자 강아지를 좀 두기 어렵다, 뭐 이런 뭐 우려 때문에 강아지를 맡기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나 호텔 같이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한 전국적으로 5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산업이네요. 네. 자, 외신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됐다. 네. 개모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가 타는 유모차. 네. 이젠 개모차가 어린이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조정인 기자.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네,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이 기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통계를 뽑아봤더니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앞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뭐 가격도 제가 이번에 이제 쇼핑센터를 가서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 하는 유모차들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돼서 제가 봐도 좀 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유모차 밀 때보다 더 기능이 많은 기능이 이제 들어가서 반려동물 유모차가 훨씬 뭔가 좀 조금 더 공을 들였다 뭐 이런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모차뿐만이 아니고요. 뭐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랑 비슷한 재료로 해서 뭐 미역국,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요런 종도 나와 있고 스파게티 같은 것도 이제 내놨고요. 네. 옷도 뭐 바람막이, 버그가드라고 해서 여름에 산책할 때 뭐 벌레 물리면 안 되니까 뭐 버그가드,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이제 털 적은 강아지도 춥다 이래서 패딩, 이래서 정말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아들 딸처럼 키우는 분위기를 역력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반려동물 산업이 지금 한 8조 원 정도라고 되는데 이게 한 2017년이면 한 15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사업 영역으로 커가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사람과 함께 잘 사는 건 이제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유기견 문제 이것도 심각해요. 네. 버려진 강아지 관리 비용만 연간 수백억 세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예요. 네. 그래서 보유세를 물리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네. 이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뭐 1,500만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시대의 뭐 자화상 중에 한 단면인 것 같긴 한데요. 지난해 이제 유기동물 수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11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관리 비용만 한 해에 374억 원 정도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유기동물은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 특히 이제 강아지 종류가 가장 많은데 네네. 이 키우던 사람들이 어쨌든 버린 거 아니냐 강아지는.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게 애당초에 세금을 좀 이렇게 부담을 하자. 그러면 이제 키울 때부터 이제 내가 이 개를 과연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키우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한 용인의 동물보호센터를 가봤는데 굉장히 여기 관리가 잘 되고 네. 입양률도 굉장히 높고 기증률도 높아서 거의 인도적 처리는 거의 안 하는 뭐 그 그래요? 동물보호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들어오는 이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좀 많아지고 반대로 또 입양은 좀 꺼리다 보니까 잘 안 나가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리 비용이나 뭐 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좀 물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이미 이제 약간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많아지면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 식용 종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요? 네, 뭐 사실은 이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때문인데요. 이게 그 입법조사처가 개 식용 종식이 시행이 돼서 3년 뒤면 농가에서 지금 사육되는 그 식용개들이 다 어딘가로 보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낼 곳도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가 굉장히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지금 추산되는 식용견이 한 45만 마리에서 46만 마리 이 정도로 네.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개들을 다 어디에 수용하고 이거를 관리할 때 이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기되는 그 동물들만 해도 엄청 네. 많은데 그것도 수용을 못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게 3년 뒤면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산이 좀 한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마련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별도로 이제 보유세를 걷어서 이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이번에 하면서 이게 또다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뭐 식용되는 개들 유기견 이거는
어떤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데 네. 여하튼 지금 네.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리는 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같아요. 네. 자, 용어를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네. 보유세라는 거는 우리 재산에다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걔도 우리 집이나 부동산처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부과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뭐 그래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사실 이 그 반려동물 개도 그렇고요. 민법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법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나 뭐 개 키우는 데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뭐 약간 자식처럼 키우기도 하고 가족처럼 키우기도 하다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도 좀 그냥 일반 물건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좀 그 위자료를 인정한다거나 원래 이제 저희가 재산상의 손실을 볼 때는 위자료가 인정되진 않는데 강아지는 좀 다른 것 같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거나 제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강아지가 다쳤다 이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민법 자체를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개념을 바꾸자. 요즘에는 그래서 뭐 주민세처럼 반려견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 공원도 이용을 하고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고 뭐 주민의 시설을 이용하니까 주민세처럼 뭐 생각해서 그런 보유세라는 명칭은 지금까지 보유세라고 나오고 있지만 예, 예. 그런 세금을 물리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세금을 매겼을 때 사실 안 내면 이제 범법자가 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담금식으로 해서 이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말씀하시니까 진짜 네.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네.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정말 애정을 쏟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그 자서전을 보면 네.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그때 네. 백악관에서 나와서 힐러리하고 딸 첼시하고 뭐 뉴욕인가 어디로 나와 있었는데 그때 빌 네. 클린턴의 곁을 우리 가족 중에 빌 클린턴의 네. 곁을 지키는 그 존재는 그 강아지 이름이 네. 있나 봐요. 누구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가족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동물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면 동물복지단체 같은 곳에서 선뜻 그러자고 나섭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동물 복지 재원이기 때문에 뭐 유기동물 보호라던가 네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 복지 단체에서는 찬성 입장을 좀 밝히는 그래요? 편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라고 하면 이제 키울 때부터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할 거다. 뭐 이래서 버려지는 유기견이 이제 줄 거고 또 취지대로 유기동물 관리 같은 안정적인 동물 복지 재원 마련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복지재단들은 네, 예. 그래서 좀 뭐 모든 복지재단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런 효과가 있고 뭐 복지재단에서도 그렇게 그 긍정적이고 다 좋은데 여하튼 세금은 이거 되게 네,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좋지 않은 존재거든요. 세금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개개인적으로 보면 없을 겁니다. 더구나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 이제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조세 저항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아무래도 펫 산업 쪽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는 하는 그래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세금이 어쨌든 매겨지면 이게 연 얼마 뭐 이렇게 매겨질 텐데 그러면 유기동물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이 부담 때문에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은 없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유기동물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 많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상 시골에서는 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고 예, 예. 또 이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럼 이게 세금 내라 그러면 다 갖다 버리지 않겠냐, 유기동물 늘지 않겠냐, 아니면 이분들이 범법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행이라는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등록 비용을 좀 일정 부분 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등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 예, 안 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부터 좀 잘 이제 정착을 하게 하고 해외에서도 뭐 세금이랑 비용을 같이 물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등록 비용과 세금을 동시에 물리는 케이스는 해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해외 얘기하셨는데 반려견에 이제 세금 성격의 돈을 걷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해요. 네. 독일에서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 다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부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건 지방 정부에서 이게 매기는 세금이고요. 네. 그래서 반려견세라고 해서 이제 지방 정부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마리당 보통 이제 키운다 그러면은 한 1년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에 10만 원 선에서 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그 이상의 이제 개를 키운다, 뭐 2마리 이상 키운다거나 아니면 맹견으로 해서 좀 사납다 이런 경우에는 한 130만 원까지도 맹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무리하게 개를 키우거나 위험한 개는 조금 이제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허들을 좀 많이 높였다 이렇게 그래요.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시설, 그러니까 이 세금이 모두 공공시설 오염을 제거하는 재원이나 뭐 동물복지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일부 지자체에서 이 세금을 좀 폐지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워낙에 고물가 시대에다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독일에서 좀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서 좀 입양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 이래서 조금 없애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선진적이랄까 주도적으로 그렇게 그 시행을 했던 독일에서도 네. 약간 축소하는 네. 그런 모습도 최근 보여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의외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네. 독일처럼 개에 부과되는 세금 이른바 견세라고 합니다. 네. 낸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광복 이후에 견세를 도입해서 이거를 쭉 부과를 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사실은 저희가 뭐 잡세라고 해서 선풍기 같은 데다가 왜 저희 수탈하려고 세금을 좀 붙여서 좀 걷기도 했었는데 수탈의 어떤 그 저 목적으로. 네, 뭐 전쟁 비용 마련하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광복 이후에도 좀 시행이 네, 됐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제 견세라는 거를 좀 매겨서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한국 전쟁 치르면서 이거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이제 폐지를 했다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 이제 여러 마리씩을 키우니까 이후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의 표가 좀 중요해져서 예. 시행을 이제 못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이런 것까지 세금 받으면 표 떨어지겠다. 네, 맞습니다. 해서 그게 정치권에서 표를 위해서 네. 없어진 측면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저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진희 씨가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서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유기나 방임 같은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유기하는 거는 좋은지는 아니지만 네. 좀 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실제로 좀 유기할 때 약간 저희가 뭐 네. 처벌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예. 처벌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러니까요.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질서가 좀 무너지니까 네. 그 아까 맹견한테는 조금 더 책임감을 주기 네. 위해서 더 많은 그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중요해요. 입마개. 네. 입마개나 이런 것들 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갖고 다니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강아지 키울 때 조금 더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거나 네네. 좀 책임감 있게 뭔가 이렇게 좀 입양을 어렵게 한다던가 뭐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강아지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배우고 그 강아지 주인은
따로 좀 약간 뭐 어떤 그 시설이든 어디서 네. 좀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도 정말 1,500만 시대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의지라고 보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정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정확히? 일단 뭐 그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 해서 약간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동물복지법에서 동물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마다 네. 이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에 농식품부가 2차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네. 이제 요거를 보유세를 내도록 하려고 이제 한번 검토를 했다가 예. 그때는 이제 처음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갖고 바로 철회를 좀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 3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025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올해 말까지는 이제 어떤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담아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개식용종식법이랑 맞물려서 뭐 보유세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 혹시 보유세가 포함되지 않을까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조정인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동물복지 재원 마련위원 동물복지 종합계획 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그 계획에 지금 방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개식용 금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시행할지는 지금 마지막 검토 작업이 네.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눈 KBS 1TV 더보다 개도 세금 내라고요? 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조정인 기자였습니다. 조정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당신과